남편분께서 20대 때 아파트를 사셨는데 그때 당시 월급이 200만 원이었어요. 월급이 200인데 원리금 나가는 게 160만 원이에요. 그래서 사고 나서도 몇 개월 동안 엄청나게 후회를 했대요. 괜히 샀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 1년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1억이 오더래요. 이제 너무 올랐다. 고민하다가 그래 더 떨어지면 안 되니까 물건 내주세요. 다음날 계약금이 바로 들어갔대요. 잔금을 6개월 뒤로 밀어놨대요. 근데 그 사이에 아파트 값이 3억이 오른 거예요. 우와 어떻게? 2배가 오른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땅값은 계속 올라간다는 걸 반드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고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러셀TV 황서진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투자의 가치를 설명해주는 좋은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고에는 다른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네.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 비교. 네, 지금까지 촬영하셨던 여러 사례들 중에 러셀님이 고르는 이상형 월드컵 같은. 이상형 월드컵 이거 네. 결국은 최종적으로 남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 느낌. 한번 강남 아니겠어? 네.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제가 투자 가치로 보는 아파트입니다. 8강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고덕 그라시움 대 압구정 현대 1차. 이거는 무조건 압구정 현대 1차죠. 제가 여기서 고덕 그라시움이라 했다가 저 돌맞습니다. 누구한테요? 고덕 그라시움 분들을 무시해요, 그럼? 아닙니다. 고덕 그라시움 너무 좋지만 네, 압구정 현대는 더 좋아요. 기준이 네. 뭐 있잖아요. 나는 연예인 누가 좋아라고 했을 때 이분은 성격이 좋아서 좋아, 아니면 뭐 키가 커서 좋아. 얘는 두 가지 중에 어떤 부분, 모든 것이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압구정 현대는 학군부터 해서 예. 뭐 백화점, 뭐 상권, 교통, 뭐 직주 근접 구축인 것 빼고는 압도적으로 여기가 이기기 때문에 유일하게 단점은 구축이다. 구축이다. 오르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대 불광동 미성. 저는 개인적으로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가 더 좋다고 봅니다. 송도 요새 좀 많이 떨어졌다고 들린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들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송도를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송도 아는 좋긴 분이 좋아. 예. 송도 좋아요. 좋아요. 살기 좋은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악플러 분들이 송도를 까시는 분들이 송도를 자꾸 강남 접근성으로 보시거든요. 근데 송도 사는 사람들은요 강남을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에요. 강남 접근할 거면서 왜 거기 살아? 대부분 송도는 공구를 이렇게 109, 209, 309 동으로 안 보고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근데 109 쪽에 있는 분들은 다 학교 보내려고 송도에 많이 있으세요. 거기 국제학교. 국제학교가 있잖아요. 예. 연예인들도 꽤 많이 사시거든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 전지현 씨인가? 그리고 그 SES의 슈가 아니라 유진 씨도 그러고 네. 송일국 씨나 뭐 이동국 씨도 다 거기 사시거든요. 다 국제학교 보내려고 있는 거잖아요. 현영 씨 자녀도 지금 국제학교 다니고 있고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국제학교 다니려고 보내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송도에 집값 떨어지고 있다는 데가 송도 내에서도 가장 하급지 있죠. 가장 인프라 안 갖춰질 것 중에 구석탱이. 네. 근데 거기서도 바다뷰 안 뚫리는데 저층부 있잖아요. 솔직히 거기는 바다가 뷰가 안 보이면 메리트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하락거래 되고 있는데 봐라 송도 바닥 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송도 주민들은 송도가 강남과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솔직히 GTX도 신경 안 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가볼까요? 자, 옥수동 레미안 리버젠 대 광교 중흥 S클래스. 옥수동 아니야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옥수동이라고 봐요. 옥수동. 광교 중흥 S클래스 광교를 대표하는 아파트이긴 하죠. 네. 근데 성동구잖아요, 옥수동은. 네. 그냥 성동구에서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성동구에서. 맞아, 거기 뭐 이건 입지로 끝났다. 다리만 건너면 강남입니다. 네. 자, 무학현대 아파트 대 광명 하얀주공. 여긴 재건축 단지라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학 현대 아파트가 훨씬 더 좋다고 봐요. 이유는요? 자, 무학 현대 아파트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죠. 네. 광명 하안주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명이잖아요. 재건축의 어떤 그 기대를 포함해서도 무학 현대 아파트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예. 그럼 나중에 리모델링 이슈가 분명히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광명 하안주공은 어찌됐건 수요층이 어디냐면 제가 봤을 땐 이겁니다. 구로랑 가산 있죠. 네. 그 디지털밸리 쪽 수요들이 이쪽으로 붙어 있는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서울의 남서부 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층이 그쪽으로 많이 붙어 있지. 네. 근데 여기 무학현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붙어 있죠? 광화문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화문 수요, 서울의 중심부 수요가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학현대가 더 좋다고 봐요. 좋습니다. 자, 이제 4강에 들어갑니다. 이건 뭐 4강. 4강 근데 다 1위는 나온 것 같아요. 우승은 나도 나올 것 네, 같아요. 우승은 이미 나왔습니다. 압구정 현대 1차 대 송도면 이건 또 네, 압구정이 압구정 올라가겠죠. 현대죠. 네, 이거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 자, 옥수동 레미안 대 무학 현대면 네, 또 옥수동 옥수동이죠. 가겠죠. 네. 그래서 결승에서 압구정과 옥수동 붙으면
압구정이 이기겠죠. 자, 예. 1 압구정, 2 옥수동. 자, 그러면 3, 4위를 가르겠습니다.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와 이건 좀 무학현대. 야, 이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오, 야, 그래요? 송도 높게 평가하시는구나. 서울에서 딱인데 이게 아마 학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핵심적으로 네. 그건 네. 뭐예요? 이유는? 제가 네. 저도 이제 부동산을 항상 보고 임장을 가고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예. 이 부동산의 가치는 결국 희소성인 것 같습니다. 어. 이 송도에서 더샵 퍼스트월드의 희소성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다고 봐요. 네. 왜냐면 송도는 앞으로 더 발전할 도시잖아요. 예. 그리고 모든 게 다 지금 더샵 퍼스트월드는 거 송도의 중앙에 박혀 있고 네. 더 발전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인천의 미래를 더 높게 치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송도는 또 항구 도시잖아요. 예. 그 항구 도시가 상당히 잘 사는 도시거든요. 근데 잘 부산이 사- 저물고 저는 인천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대장 아파트인 송도. 대장적인 송도에서도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는 뭐 공원뷰나 아하. 학군도 좋고. 그리고 거기 지하 통로가 뚫려 있거든요. 그럼 GTX까지 지하로 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호텔도 연결돼 있어요 다. 예. 그래서 이만한 데는 없지 않을까 해서 저는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비싸죠 여기도. 여기가 지금 한 50몇 평대가 이제 한 15억 정도? 그러면 30평대는요? 30평대는 없어요? 30평대는 없어요. 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그러면 좋습니다. 면적이 작은 게 한 30평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봐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더샵 퍼스트월드 사시는 분들 좀 대형 평수를 선호하시죠. 그렇죠. 네. 예. 왜냐면 나중에 살 것까지 감안하면 저는 솔직히 나이 먹으면 이제 더샵 퍼스트월드 사고 싶을 것 같긴 해요. 훨씬 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 코인으로 성공하신 분,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분 많은 것들을 만나봤지만 그걸 보면서 정말 멀리 있다라는 느낌 많이 받아요. 야 누가 강남 좋은지 모르냐? 뭐 이렇게.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래 좋은 거 알지만 근데 그분들은 예전부터 투자에 관심을 가져서 차근차근 올라가신 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의 목표를 거기로 삼자는 거지. 뭐 지금 당장 없는 돈 가지고 가라는 거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가장 이제 좀 근접한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는 저렴하게 그리고 알뜰 투자로 누구든 도전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을 구매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런 그런 분들의 사례죠. 사례 있나요? 아직 제 채널에 이제 곧 업로드가 되실 분인데요. 아직은 안 됐어요? 네. 어. 아마 채널-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 이미 업로드 돼 있을 오, 거예요. 예. 영등포 대림동에 아, 25평 신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30대 부부가 있어요. 음. 근데 이 부부가 소득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집 샀던 방식이 정말 독특했어요. 어떻게요? 뭐냐면 남편분께서 20대 때 아파트를 사셨는데 그때 당시 월급이 200만 원이었어요. 와, 잠깐만요. 몇 년도요? 지금으로 그때가 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5년 가능해, 전에? 이게? 5년 전에. 네. 그때가 2016년, 2017년도였으니까 이제 본인이 전세로 원룸을 살고 있었는데 5천만 원짜리 네. 주차가 안 되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차가 되는 빌라를 찾다 보니까 한 1억 2천 정도면 서대문에서 살 수 있었대요. 네. 근데 인접한 12평짜리 아파트가 1억 9천이면 샀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 이제 눈이 갑자기 1억 2천 빌라를 보다 갑자기 1억 9천 올라가지. 높아진 거지. 네. 근데 또 임장을 가다 보니까 자기가 영끌하면 3억대까지 22평짜리 살 수 있다는 거지. 야 이거 마티즈 보다가 벤틀리 뽑는 그치. 소리 아니야? 아니 근데 집 보러 다니면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 자동차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그 살 바 모닝 갔다가 벤틀리까지 가잖아요. 그분이 딱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영끌을 하면 22평의 서대문에 남산이 보이는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든 멋있다.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영끌에서. 네, 월급이 200인데 원리금 나가는 게 160만 원이야. 이거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원칙에서도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주거 네. 비용이 너무 많이? 진정한 하우스 푸어였죠. 어. 그래서 사고 나서도 한 몇 개월 동안 엄청나게 후회를 했대요. 괜히 샀다. 그치. 괜히 샀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집을 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건 확실해요. 확실하대요. 네. 내가 진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살다 보니까 마음이 편하더래요. 내 집이 생겼다는 것만 해도.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한 1년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갑자기 1억이 오르더래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놓이는 거지. 그치. 살아도 되겠다. 어. 월급은 200 그대로인데. 아유. 그래서 한 1억 4천 정도가 오르니까 네. 이제 오를 만큼 오른 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길 가다가 자기가 아파트 샀던 그 부동산에 들린 거예요. 네. 사장님 요즘 아파트 값이 한 이 정도 올랐던데 그때 이제 3억 2천인가 샀으니까 네. 그때 한 5억 한 4천 6천 정도 정도. 나왔던 거예요. 네. 사장님이 고점이다. 이젠 팔아야 될 때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자기도 흔들리는 거죠. 아 그래요? 고민하다가 네. 그래 더 떨어지면 안 되니까 물건 내주세요. 다음날 계약금이 바로 들어왔대요. 그리고 그때 연초였는데 잔금을 6개월 뒤로 밀어놨대요. 근데 그 사이에 아파트 값이 3억이 오른 거예요. 우와 어떻게? 2배가 오른 거예요. 그럼 계약금 그냥 날려야지. 모를 수도 없잖아요. 날려야지. 안 되나?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날려야지. 쓰린 마음을 갖고 계약서 이제 잔금 치르는 계약서 쓰는데 사장님이 그랬대요. 미안하다고. 야 근데 그러고는 계약금 그냥 포기하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너무 나쁠 게 아닌 게 쓰린 마음을 안고 팔았어요. 네. 한 1억 6천 정도 있었잖아요. 네. 그 사이 또 본인이 돈을 좀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현금 2억에서 3억 정도 있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막 결혼을 막 하면서 그때 당시 대한민국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었는데 네. 딱 영등포의 대림동에 이편한 세상 아파트를 분양한 거예요. 근데 대림동이잖아요. 네. 그리고 당시 20평대가 5억 6천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야 무슨 서울에 20평대 아파트가 5억 6천이냐 미쳤다. 미분양이 된 거죠. 아. 그걸 주었어요. 그 돈 가지고 계약금을 넣은 거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랑 그것까지 그때 대출 30%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그 자기가 팔았고 남은 돈으로 그걸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입주할 때쯤 되니까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출 받아서 들어가서 지금 5억 6천에 들어간 게 지금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야 그때는 쌌잖아. 지금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9억 10억인데 어떻게 사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5억 누가 5억 주고 들어가냐고 그때도 했어. 비싼 거였지. 그런 거죠. 지금 보니까 싼 거죠. 지금 와서 과거를 보면 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밀고 있는 표현인데 우리가 아버지 세대를 보면서 항상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아빠가 당시 압구정동에 딱 한 평만 사놨어도 지금 우리 집이 달라졌을 텐데. 지금 요 PD님들도 다 그 말 할 거예요. 맞아요. 아빠 엄마는 그때 집안 사고 뭐 했어? 그 말 하잖아요. 저도 엄마한테 그런 말 했거든요. 엄마 돈 한참 잘 벌 때 서울에 아파트 한채만 샀어도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 전 이제 역으로 그거죠. 본인들이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가 크고 자녀들이 20대가 됐을 때 대한민국의 아파트 값이 20년 전의 아파트 값을 보면서 우리 아빠는 그때 왜 집 안 사고 뭐 했지? 라는 소리를 과연 안 할까? 원망은 아니겠으나 네. 약간의 이랬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서울의 땅값은 계속 올라간다는 걸 반드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저는 직접 아파트를 구하러 다니다 보니까 여기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각 지역마다 대장 아파트가 있어요. 아까 뭐 송도의 학군이든 네. 저는 이제 북가자동 살았는데 거기는 이제 네. 저 남가자에 있는 그 뭐였지 아파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가 이제 바로 학교 때문에 제일 비싸. 좀만 더 못하면 갈 수 있는데 아유 됐다 하고서 여기도 뭐 어차피 같은 지역이니까 하고 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긴 더 올라가잖아. 그렇죠. 네. 여기도 양극화 있구나. 어떻게든 대장 아파트 사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면 네. 대장 아파트를 사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동네 대장 아파트를 사는 게 더욱더 맞다고 봅니다. 최근에도 뼈저리게 느꼈던 게 최근에 미아 사거리에 출연자분이 나오셔서 갔다 왔는데 그분도 아파트 살 때 바로 앞에 대장 아파트가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샀던 아파트가 준대장인데 사고 싶은데 5천만 원 차이를 못 샀던 거예요. 얼마인데? 그러니까 5천만 원 차이를 할까? 4억 5천과 5억은? 그쵸? 그 정도였죠. 아. 딱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샀었는데 그게 지금 시세 차이가 2억 정도 차이가 나요. 맞아요. 지금 막 2, 3억 차이 나더라고요. 네, 그렇게 대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된다면 최대한 끄집어내서라도 그때만큼은 영끌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 살 거면 대장 사는 게 왜냐하면 뭐든지 이 부의 집합체, 사람의 욕망의 이 결정체가 대장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욕망 덩어리로 뭉친 그 지역은 떨어질 일이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덜하다. 그럼 그 대장 아파트를 살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면적. 네. 조금 무리해서 큰 거? 혹은 그냥 가격대 맞추느라고 평수 좀 줄여서 가기도 하거든요. 대장. 진짜 그래요. 제가 성동구에 사는 분들을 만나보면 네. 성동구는 24평 살 수 있는 거를 네, 관악구 네. 가면 34평을 살 수 있대요. 그죠. 그럼 뭐 사실래요? 하면 대부분 다 하는 말들이 성동구 24평이요. 더 이왕이면 상급지 대장 쪽으로 자기는 가겠다. 딱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의 로케이션이다. 심리가 그렇고 그러면 결국은 그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게 돈은 누가 없냐? 나만 없습니다. 네.
약간- 이 돈 주고 누가 사? 나만 못 사. 그러네. 나중에 아빠 집안 사고 뭐 했어? 이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물론 뭐 지금 당장 사라는 거 아니고 공부하시고 네, 내가 그렇습니다. 가고 싶은 지역이 어딘지 이런 걸 좀 훑어보면서 네. 미래에 사셔도 좋으니까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이번 이야기 나눠보니까 네. 사례들이 재밌네요. 예,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 딴 거 재미없어요? 딴 거보단 사례가 좀 이분의 주특기야 내가 보니까. 딴 게 재미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 예. 네. 자, 오늘 저희 투자고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출연료 주시는 거 맞죠? 줄게. 잘 번다면서 그런 거에 좀 짜치게. 아까 얘기했잖아. 자기 짠돌이라고.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앞두고 계시다니까. 나는 안 주고 본인은 받아가겠다. 예, 요렇게 해야 돈 법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드려주시죠. 여러분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이 시장 상황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는 건 결국 본인의 능력의 여하에 따라서 더 많이 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말만 듣고 뭐 해야겠다가 아니라 정말로 잠깐 유튜브 멈추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려가 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미래를 자기가 직접 설계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셨네요. 네, 아무튼 오늘 즐거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시청률 조회수 잘 나온다면 언제든지 또 나오겠습니다. 안 나오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불러주시면 그럼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오겠다는 거예요. 네, 출연료만 주면 나온다는 겁니다. 예. 아무튼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게 또 젊은 투자자다 보니까 에너지가 넘쳐. 이 나이대에 맞는 또 그런 감각이 있네요. 네, 그 감각과 또 어떤 현실적인 조언과 이런 것들을 해주신 것 같고 우리가 늘 나의 상황에 대입해가지고 생각해봤을 때 어떤 것이 나한테 더 리스크가 크냐,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그건 더 중요한 위험하냐. 것 같아요. 뭐 할 때 아유 저거 봐라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계속 부정적으로 보면은 결국엔 못 사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셨죠. 점심 메뉴 고르는 거랑 똑같아. 돈가스는 너무 느끼해. 짜장면은 그건 너무 옷에 튀어. 밥은 지겨워. 뭐 먹을 거야? 네,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말 맙시다. 하나 남겨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전문 투자자들 모시고. 모시고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